안녕하세요. LA 라이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개인적인 일도 바빴고 채널에 대한 고민도 좀 하느라고 해서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앞으로 채널의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국 요즘에 부동산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제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국에서 부동산 지금 정치하는 걸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나라가 개인 부동산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관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은 어떤 시스템인지, 제가 무슨 전문가 아니니까 당연히 뭐 자세히까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간단한 거는 알고 있어요. 저도 미국에서 집을 몇 번 사고 팔아 봤기 때문에. 우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집을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파스트 2year를 살고 있었으면 이에 대해서는 지난 5년 안에 과거요 2년을 살았으면 25만 불. 그리고 만약에 부부면 두 배죠. 50만 불까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달러를 그냥 1불이 1,000원이라고만 얘기를 과정을 하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25만 불이면 2억 5천이죠. 제가 부동산을 2억에 샀다고, 2억에 2018년에 2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근데 2021년이든 20년이든 뭐 그때 집을 팔 때 이게 4억 5천이 됐습니다. 그러면 2억 5천이라는 프라핏이 생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세금을 하나도 안 내도 됩니다. 제로입니다. 다 내 돈이에요. 부부면 5억까지. 그래서 만약에 2년 안에 5억이라는 돈이 오르는 건 그런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힘드니까, 뭐 제가 만약에 2010년에 집을 2억에 샀는데 2020년에 지금 팔려고 보니까 이게 7억이 돼 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해서 부부면은 이 5억에 남는 재산의 텍스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좋죠. 그냥 좋다는 것보다 그냥 리즈너블한 것 같아요. 너가 거기서 살고 있었으면 그것도 타도 아니에요. 지난 파스트 5년 중에 2년을 네가 살고 있었으면 이만큼 세금을 혜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돈을 벌게 냅두는 거야. 네가 투자해서 네가 돈을 벌었으니까. 아니, 집이 물론 대체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지만 집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투자라는 겁니다. 투기가 아니고. 본인이 투자를 잘해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면 그 프로핏을 이제 갖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이 두 채예요. 그리고 제가 두 채인데 하나를 이러면은 물론 텍스가 조금 달라져요. 제가 정확한 텍스 넘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알아요. 두 개가 있는데 이 하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 2억이라는 프로핏이 생겼다고 해요. 그러면 2억에 대한 텍스를 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제가 두 개니까 하나를 렌트를 주고 있었으니까. 근데 2억에 대한 또 텍스를 안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2억을 다시 재투자. 그러니까는 만약에 집을 2억에 사서 4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2억에 이제 이익이 났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텍스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투자를 해서 다른 집을 사거나 뭐 건물을 사거나 그러면 그거 텍스가 또 없어져요. 안 내도 돼요. 하나도. 이게 기간이 있어요. 무슨 기간 안에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좋냐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이렇게 돌을 수 있게 이게 투자를 못하게 막아버리면 돈 팔고 나서 텍사스에서 이 돈을 꽁꽁 묶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걸 다시 재투자를 해서 경기가 이렇게 삥삥삥삥 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국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 이거를 팔아도 말도 안 되는 텍스 때문에 문제, 그리고 집을 물려주자니 양도세가 말도 안 돼서 문제. 지금 한국 부동산 뉴스를 들으면 이게 코미디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근데 더 진짜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제가 인터넷 기사를 이렇게 막 열심히 막 다 찾고 뭐 어느 쪽이 우파 채널이고 어느 쪽이 좌파 채널이고 그런 거 잘 몰라요. 어느 뉴스가 어디고 그런 거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게 아니어서 제가 주로 네이버에서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다운해서 봅니다. 그러면 댓글이 달리잖아요. 댓글을 읽어보면 거의 다가 이 지금 정치를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집값이 엄청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번에 어느 시에서 뭐 집을 살 필요가 없이 계속 뭐 30년 동안 살 수 있게 원하면 30년 이후에도 살 수 있는 거를 그 시에서 보장을 한다. 그러니까 뭐 이게 나라지 뭐 이게 정말 드디어 제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그런 댓글이 되게 많았는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점점 저는 공산주의 같아요. 민주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가 되고 있어요. 자유롭게 경쟁하게 냅두는 게 아니고 나라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뭐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으니까 또 이쪽 채널을 부동산을 지금 정책을 반대하는 채널을 보면 또 그렇게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진짜 지금은 뭐 그리고 뭐 집을 살 때 정치가 뭐 빚을 내서 뭐 영혼까지 뭐 끌어당겨서 빚을 내서 집을 산다 그러는데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세상 그 사람 마음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막 몇 억씩 갖고 있나요? 그래갖고 빚 없이 그냥 캐시로 그냥 빵 주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미국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에서는 지금 집을 살 때 어떻게 하냐? 제일 많이 하는 게 80%를 은행에서 빌립니다. 그러니까 20% 다운이죠. 이걸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본이에요. 1억짜리 집을 사면 2천만 원을
다운을 하고 8천을 은행에서 론을 받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20%. 근데 뭐 SB라든가 뭐 여러 가지 론이 있는데 5% 다운 그 이하로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집 사시는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손해는 약간 있어요. 뭐 이거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만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1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가 5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500만 원은 이제 5%잖아요. 이렇게 돈을 주면 제가 말씀드렸죠. 20%가 미국의 기본이라고. 그러니까 20%라는 게 집을 20% 이하로 떨어지는 게 힘드니까 은행이 20%는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안전적으로 5%밖에 안 냈잖아요. 근데 론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15%에 대한 보험을 듭니다. 보험을 들면 이 보험 피가 발생하잖아요. 그 피를 이제 더 돈을 내야겠죠. 근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는데 인슈런스에 대한 보험을 이 500만 원만 내고 5%만 다운하고 사면은 이걸 좀 더 내야 됩니다. 근데 5%만 다운하고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갖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집을 30년 론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막 50년, 70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를 이어서 갚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아직 30년이에요. 물론 15년짜리 론도 있긴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미국은 거의 그냥 다가 30년에 20% 다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한국 얘기한 거 보면 무슨 80% 은행에서 론 받으면 빌리면은 막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전세가, 한국은 전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전세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돈을 하나도 안 내도 돼도 살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미국에서는 빚내서 사는 게 거의 답니다. 부자 아빠라는 책을 읽으면 거기서 빚내서 집을 사지 말고 캐시로 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다 론을 받고, 저도 그러고 다 론을 받고 집을 샀습니다. 이게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면 만약에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다른 쪽 당이 된다면 이게 다시 내려가나요? 저 한국이 그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한번 텍스는 올라가는 건 내려가기 힘들지 않나요? 근데 지금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려놔서 좀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한국에서 지금 부동산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몇 년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코퍼레이션이,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동산을 한 채 이상 뭐 두 채, 세 채 있는 사람은 회사를 차려서 그걸로 하게 되면 뭐 텍스도 깎아주고 론도 잘 나오게 해주고 이거를 하라고 권장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권장을 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많은데, 아니 2년 만에 갑자기 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이거를 무슨 투
투기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걸 정치를 다 바꿔버리면, 아니 나라를 믿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투기라고 생각 안 하고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투자한 분들 어떡합니까? 뭐 어쩌라고 지금 2년 안에 그렇게 확 바꿔버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예 이렇게 밀어주지 말든가 그러면 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밀어주고 나서 2년 뒤에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뭐 이거 하신 분, 제가 이거는 뭐 한 게 아니라 뭐 그러지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그 나라를 믿고 앞으로 무슨 발표를 하게 되면, 이거 뭐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그것도 2년 뒤에 또 확 바꿔버릴 수 누가 알아요? 그거 누가 믿고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틀렸더라도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해줬으면 이거를 이번 그거는 밀고 나가줬어야죠. 여기서 그러고 주민 상태에서 여기서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걸 아예 거꾸로 가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집이라는 거는 집뿐만 아니라 모든 게 자유 경쟁 나라니까 이거는 그냥 개인들이 알아서, 이러면 집값이 너무 올라간다고요? 집값이 뭐 1억이었는데 하나부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5억, 10억, 이걸 개인은 투자해서 안 하면은 투기율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된다고요? 이것도 시장이에요. 투자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무슨 평생 올라갈 것 같으세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어느 포인트가 되면, 만약에 이게 뭐 1억짜리가 말도 안 돼서 50억이 됐다고 봐요. 50억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고 그러면, 50억이 됐으면 어느 한순간 되면 이거가 수요할 수 있는 개인 투자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뭐 자연적으로 이거를 살 수 있는 투자를 하거나 여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내려오게 냅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왜 그리고 나라는 어느 정도 인볼브 되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는 인볼브를 해야 되는데, 이건 기본적인 게 아니라 그냥 시시껄껄 참관을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주식이 되레 투기 아닙니까? 주식이 더 갬블이고 집보다는. 주식 사는데 너 여기서 살아서 너 1억을 했는데 2억으로 벌었으니까 너 그렇게 벌면 안 돼. 이렇게 그렇게 벌면 안 되고, 앞으로 뭐 이 주식을 살 때는 뭐 한 번 사면은 너는 무슨 주식을 4년 동안 팔지 마. 팔면 못 팔아. 막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왜 자기가 내 재산인데 내 재산을 왜 팔아라 마라, 렌트 주라 마라. 그리고 요즘에는 무슨 그 렌트 월세를 무슨 가격을 정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가격을 어떻게 정합니까? 우선 가격을 정한다고 생각한 것 자체도 무슨 말도 안 되는데, 가격을 정하는 게 했다고 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되게 간단하게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건 모든 분들이 뭐 동의하실 것 같아요. 아파트가 2개가 있어요. 바로 여기 길 건너에 여기 있는데, 여기는 A라는 학군이고 여기는 B라는 학군입니다. A의 학군은 아주 최고고, 그냥 최고의 학교고, B라는 학교는 그냥 보통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사는 사람과 여기에 사는 사람의 렌트비는 이 도시도 같고 다 똑같아. 길 하나로 이렇게 바뀌면은 어떻게 조율할 겁니까? 그러면 뭐 학교가 더 좋으니까 여기를 조금 더 렌트비를 쳐준다고 쳐요. 그러면 1층에 사는 사람과 뭐 10층에 사는 사람은 렌트비 어떻게 조절할 거예요? 조금 더 쳐준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같이 사는데, 얘는 이쪽에 있는 사람은 무슨 한강 뷰가 있고,
여기 한강 뷰가 있고 이쪽에 사는 사람은 한강 뷰가 없어요. 그럼 이거 렌트비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조금 더 쳐준다고요? 그럼 이거보다 한층 밑에 있는 사람은 뷰가 약간 덜 있는데 그럼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다 통일합니까? 가격을 어떻게 통일해요? 진짜 무슨 중국보다도 더 무슨 공산주의로 가려고 그러나요? 사회주의로 가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도 한국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를 이게 옳은 거다. 이 집값은 나라가 간섭을 해서 무조건 떨어뜨려야 된다. 누구든지 좀 노력을 하면 집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강남의 집값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뭐 몇십억 되겠죠. 몇십억 뭐 10억 뭐 20억 뭐 50억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더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의 수도에 수도 중에서도 제일 좋은 동네에 학군도 좋고 아파트도 좋고 집도 좋고 다 좋고 그냥 한국에서 최고로 클래스 좋은 데가 1억이면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1억이면은 말이 안 되죠. 무슨 온 국민이 1억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사면 그게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게 막 1억으로 집값을 딱 묶어놨어요. 1억으로 더 이상 못 올라가 집이. 그러면 이 집 누가 팔겠어요? 이 강남이라는 동네에 집이 만약에 100개가 일단 있는데 나라에서 1억 이상 안 돼.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 100명은 이거 한번 모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고 할 텐데 이 100개 갖고 있는 집은 누가 팔겠습니까? 갖고 말지. 지금 저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뉴욕 같은 데는 뭐 그 맨해튼에 있는 집은 뭐 싸야 막 100억 막 그러고 막 말도 안 되잖아요. 그냥 상상도 안 되는 돈이 막 그 부동산 그런 리얼리티 쇼도 있는데 무슨 100억, 200억 막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100억인데도 그런 집들인데 그런 걸 보면은 당연히 뭐 부러워요. 부러운데 저는 되레도 조금 자랑스러운 것도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미국에 좋은 도시가 가격이 이 정도구나. 그만큼 힘이 세구나. 한국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비쌀 수 있는 이유는 왜예요? 그만큼 모든 사람이 여기서 살고 싶다는 거죠.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뉴욕 맨해튼이 강남보다 더 비쌀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싶어 하니까. 강남이 더 뉴욕보다도 더 좋아지고 맨해튼보다도 더 좋은 스트리트이 생긴다면 거기가 지금 미국보다도 더 비싸질 수 있죠. 그러면 얼마나 한국이 더 비싸지면 얼마나 더 자랑스럽겠어요. 한국이 그 경기가 미국보다 더 좋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니까. 당연히 저는 이런 집을 강남에 있는 집이라든가 미국에 있는 맨해튼 집이라든가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언젠가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있지만은 살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당연히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곳은 엄청 비싸고 시장이 알아서 가격을 매길 수 있게 가만 냅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우선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을 분명히 싫어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싫어하시면 어떤 점이 싫어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좋아하신 분이 계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